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걸프만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면서 민간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튀르키예에 연합뉴스 TV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튀르키예 북서부 이스탄불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튀르키예에도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공습이나 군사적 충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항과 도심 일상은 비교적 평온한 모습입니다. 다만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감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레인 항구에서 정비 중이던 미국 선적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인회 측은 아부다비에서 현지 시간 오늘 새벽에도 여러 차례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기지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는 등 전쟁 여파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걸프만 국가들이 이란을 향해 군사 대응을 경고하는 등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허브 공항 가운데 하나인 두바이 공항이 폐쇄되면서 항공편 운항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네, 현재 영공이 폐쇄된 국가는 이란과 이스라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영공 폐쇄 여파로 여행객들의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지난 사흘간 취소된 항공편은 수천 편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며 수십만 명의 승객이 공항과 현지에 체류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일부 항공편이 제한적으로 재개되고 있지만 대부분 노선은 여전히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체류 중이던 일부 한인들은 육로를 통해 오만으로 이동한 뒤 무스카트 공항을 거쳐 튀르키예나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오만 경유 탈출 경로가 공유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나흘째입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제부 장효인 기자와 이란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인명피해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현지 시간 2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망한 미군은 총 6명입니다. 미군 측 발표고요. 이란은 미군 측의 인명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56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란 적신월사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현재까지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555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네, 중동의 전선도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강공 의지를 밝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필두로 한 이란 대리 세력이 서로를 향해서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에서 국지적 공중우세를 확립하고 오만만에 있던 함정 11척을 격침했다고 밝혔고요. 이란도 이스라엘과 미군이 주둔하는 중동 국가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직 큰 파도는 시작도 안 했다. 곧 더 큰 게 다가온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큰 것이 다가온다. 결국에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속단할 수는 없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에 더해 지상군 투입이란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현실화하면 전쟁의 성격이 180도 달라집니다. 직접 이란 영토를 장악하고 정권 교체와 지하 핵시설 접수에 나서는 셈이거든요. 미국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대한 병력 손실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지상군 투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난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직 지상군을 투입한 건 아니라면서도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 국방부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This is not a so-called regime change war. The mission of Operation Epic Fury is laser-focused.
destroy Iranian offensive missiles, destroy Iranian missile production, destroy their navy and other security infrastructure, and they will never have nuclear weapons.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헤그세스 장관, 이건 이라크가 아니다. 이라크 전쟁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이라크 전쟁 같은 초장기전 치를 생각 없다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 때는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전쟁을 8년이나 끌었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이 단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한 달 남짓 걸릴 걸로 예상했지만 이 전쟁이 설령 더 길어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몇 년씩 지속되는 소모전을 치를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섣불리 발을 빼지도 않을 거란 취지입니다. 미 중부사령부에도 추가 병력과 보급물자가 투입됐는데 이 중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유공자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개전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나온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We have the strongest and most powerful by far military in the world, and we will easily prevail. We're already substantially ahead of our time projections.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네, 들으신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거듭 보이고 있는데 이란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랑비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내 목표물과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걸프 국가들의 민간 시설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거죠. 이란은 값싼 자폭 드론으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값비싼 방공망을 압박하면서 이 무기 재고를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소모전을 유도하려는 건데요. 미국과 이란 모두 이르면 며칠, 길어도 몇 주 안에 무기 재고가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피해도 막심한데요. 호텔이나 민간 주거시설, 에너지시설에 피해가 잇따르고 주요 공항도 타격을 입어서 항공대란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두 번째 작전, 에너지 동맥을 틀어막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며 이곳을 지나는 선박을 다 불태우겠다.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시장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과 전문가 발언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به خاک اونها دسترسی نداریم ولی به پایگاه‌های اونها در منطقه دسترسی داریم و از نظر ما پایگاه‌های اونها یک هدف مشروع به حساب میاد اما الان وضعیت فرق میکنه به جای اینکه به جمهوری اسلامی فشار بیارن که چرا به اهداف آمریکا در خاک اونها حمله میکنه اونها باید به آمریکایی‌ها فشار بیارن که چرا این جنگ ناعادلانه غیرقانونی بدون هیچ دلیلی رو شروع کردن و منطقه رو به این وضعیت کشیدن. Closing it to the international trade, but also mining it. So therefore bringing the cost to the regional states, to the international actors. So this is also a possibility that Iran can utilize as all of them as part of this asymmetric warfare. But so the impact of this will be more on international energy prices or on international economy might be another factor that will push Trump to rethink its action. 네, 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 보이면서 국제 경제가 걱정입니다. 특히 국제 유가 오늘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현지 시간 이른 이란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폭등했습니다. 네. IC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7% 올랐는데 이 장중 한때 13% 뛰면서 약 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23달러로 6.3% 올랐고 이 장중한 때 12%나 급등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가였습니다. 또 카타르 에너지는 이란 공격에 액화 천연가스, LNG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 여파로 아시아와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약 40%가량 뛰어올랐습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요,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 여전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 거래일에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잠잠했습니다. 예, 뉴욕 증시 3대 지수는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5% 내렸고 S&P 500 지수는 0.04%, 나스닥 지수는 0.36% 올랐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반면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미국 국채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04%로 8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했고요.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48%까지 오르며 10베이시스 포인트 치솟았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 금 가격은 소폭 올랐고 달러와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미국의 이번 공습은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공습 전에 연막전까지 펼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요, 이번 작전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 막전 막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도 30일간 중동 지역 전체에 걸쳐서 자산과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직전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한 건 연막 작전이었다, 이런 평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장대한 분노작전 승인, 중단 없음, 행운을 빈다, 이렇게 지시했고 이튿날 공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극비를 유지하면서 속도전으로 이란의 허를 찌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암살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란 수도 테헤란에 설치된 교통 카메라를 해킹해서 이 영상 정보를 입수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원들의 주소와 근무 시간, 출퇴근 경로 등 이 생활 패턴을 모두 속속들이 꿰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보기관 등이 수집한 수십억 개의 정보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테헤란을 마치 예루살렘처럼 잘 알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암살 직전 집무실 근처에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들을 교란해서 경호실 직원들이 외부로부터 연락받지 못하도록 조작해둔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란 사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 반감도 만만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공격의 정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이요, 이번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CNN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사력을 쓰기 전에 충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평가는 27%에 불과했고 39%는 외교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란 현지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은 60%였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전쟁 명분, 이거 과연 정당하냐,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란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인 위협이 영내에 존재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란이 미국의 자산을 겨냥한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진 포착하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다,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란이 조직적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장효인 기자와 이란 사태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빠져들면서 미국 측의 값비싼 무기 재고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이란제 샤헤드 136 일회용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 미사일이 중동 전역의 주요 목표물을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로 요격에 나섰는데 $2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400만 달러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이 사용되며 핵심 자원이 고갈되는 딜레마 상황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소모전에서 더 오래 버티는 쪽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한 이번 작전 이면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름 돋는 연막 작전이 있었습니다. 네, 공격을 승인한 후 춤을 추고 햄버거 가게를 깜짝 방문하며 전 세계를 속인 기만 전술 강은나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8분. 텍사스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는 이란 공격 작전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란 공격 결정 여부를 묻자 태연하게 고개를 저은 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Well, we haven't made a final decision. We're not exactly happy with the way they're negotiating. 비행기 안에서 중단은 없다며 공격 명령을 하달한 후 텍사스에 도착해서도 트럼프의 연기는 계속됐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여전히 고심에 빠진 통수권자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Got a lot of things going on. Now we have a big decision to make. You know that. Not easy. Not easy. We have a very big decision to make. 연설 뒤에는 유세곡에 맞춰 춤을 추고 햄버거 가게를 찾는 등 전쟁 직전이라곤 믿기 힘든 여유를 보였습니다. 최첨단 항모 포드함이 화장실 고장으로 복귀가 늦어진다는 뉴스 또한 이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보당국이 설계한 덫이었습니다. 미국 전력이 부실하다는 역정보에 속은 이란 수뇌부가 한데 모였고 미군은 사이버 우주사령부를 동원해 이란의 통신과 감시망을 마비시키며 공습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곧이어 항공기 100여 대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한 동시다발적 정밀 타격이 가해졌고 하메네이 등 수뇌부 수십 명은 작전 시작 1시간 만에 모두 제거됐습니다. 겉으로 협상을 내세우며 기습 타격을 성공시킨 트럼프는 이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경고하며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